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정책과 펀더멘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2100선에서 제자리 걸음만을 했고 코스닥이 700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장중에 오르내림이 심했습니다. 제조업과 소비, 이 경제 지표가 부진했는데 이 가운데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투자자들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쯤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내게 될 텐데요. 중국에서는 6월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오늘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정책과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펀더멘털과 정책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켓 2막 1장, 오늘 장의 2막과 또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2막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진 코너로 투자의 2막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월요일장 오전장의 흐름을 변함없이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의 양시장의 분위기 눈치 보기입니다. 주 후반에 일본 쪽에서 이 BOJ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이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초반에는 다소 좀 눈치 보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지수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01%의 하락. 하락이라기보다는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크게 밀려나지는 않고 있고요. 2106.0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의 움직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변동폭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5일 이동평균선 약간 좀 밑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약간은 좀 위쪽에서 형성이 됐고요. 이후에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100선 오늘 9시 45분 구간 잠시 좀 이탈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2100선대 중반대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오늘 좀 매도로 대응하나 싶었는데 외국인 포지션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네요. 지금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라인 외국인부터 확인하시죠.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입니다. 9시 구간대에는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를 나타냈었는데 10시 구간 되면서 확 매수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 부분 좀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외국인의 매수폭 78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계속해서 좀 매도 대응 중인데요. 현재 3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현재 27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요. 9시 구간 장중한 때는 한 500억 원까지도 사들였다가 9시 후반부터 매수폭은 다소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장 상승과 하락 절반 정도씩 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업종들도 속속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먼저 낙폭이 큰 업종부터 보시죠. 현재 종이복제 쪽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 섬유의복,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순으로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보시죠. 오늘 보험과 증권 쪽 시장 대비 다른 업종 대비 흐름 좋고요. 화학 업종이 치고 올라옵니다. 전거래일 롯데케미컬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이 화학 업종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반등 나옵니다. 현재 업종 지수 1.2%가량의 상승이고요. 증권 업종도 힘을 냅니다. 지금 증권 쪽 보시면은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 금리 동결 영향으로 인해서 좀 뒷걸음질 쳤지만 오늘 장에선 반등 나오고 있고요. 통신보험, 의약 순으로 0.5% 약간 좀 상회하는 상승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그리고 지수 분위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강세 흐름 나타내는 그룹주가 있는데요. 바로 코롱그룹입니다. 코롱과 코롱 우선주, 여기에 코롱 생명과학까지 나란히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료는 코롱 쪽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체크해 보시면은요. 코롱 쪽에서 개발한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미국 FDA의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세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까지 치고 오른 건데요. 사실 평소에도 거래량이 좀 많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도 다소 좀 제한적인 거래량 보여주지만 그래도 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요. 음식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 세 번째도 실적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데요. 오늘 음식료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크라운제과와 대상의 흐름을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라운제가 지난주 후반에 호실적 내놓았죠. 역시 허니버터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이 200억 원 약간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1분기에 한 100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2배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10% 이상 시세 내고 있고요. 크라운제과 우선주도 8% 가깝게 상승합니다. 반면에 대상 보시죠. 대상은 실적이 좀 발목이 잡힌 케이스입니다.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2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실망스러운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분석 나타나면서 대상이 10%대 그리고 대상 우선주가 1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식료주들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크게 좀 명암이 엇갈리는데요. 그 가운데 사이즈 비교적 큰 종목이죠. 농심. 농심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평가 어떨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농심입니다. 요즘 라면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데요. 조금 침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심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웃돌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라면 업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 리포트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현대증권입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회복이 가장 큰 숙제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마켓 퍼폼으로 시장 수익률 유지하고요. 또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이 16.8% 떨어져서 실적 부진입니다. 또 라면 시장 점유율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는데요. 농심의 이번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농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또 전년 대비 0.4% 떨어진 5,399억 원, 영업이익은 16.8% 떨어진 2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의 추정치는 상회했으나 음식료 업종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던 건 달리 또 부진했는데요. 매출의 72%를 차지하는 라면의 판매량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농심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1.4%포인트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낵 부분에서는 수미침, 허니 머스타드만 한매 호조에 따라 매출액은 21.4% 증가했습니다. 현대증권은 농심이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이번 실적 부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농심의 주가 반등에 필요한 조건은 라면 1위 업체로서의 입지 회복이라 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터널이 끝나간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31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예상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봤습니다. 또 하반기에 어닝 모멘텀이 강화될 걸로 예상했는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농심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31만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바닥을 통과했고 또 해외 매출액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고 봤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유가 하락을 반영해 포장재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일부 라면의 가격이 인상될 확률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멘텀은 떨어진 영업이익의 레벨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15년 PER도 15.1배로 세계 경쟁사 평균 23.3배보다 낮아 더 매력적이라 같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NH투자증권입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충족, 국내 부진 지속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6만 6천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와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또 중국 신시장 개척과 미국 대형마트 판매 활동이 강화될 거라 봤는데요.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신시장 개척과 미국 대형마트 판매 활동 강화로 해외 법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4%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분기에는 이익 개선을 동반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증가하는 매출액을 생각한다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 농심의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6만 6천 원에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심 7.24% 상승한 27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의 분위기가 조금은 더 어둡습니다. 그래도요, 10시 구간대 들어오면서 장중 저점은 다지고 낙폭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00선 테스트 구간입니다. 지수 보시죠. 나흘 만에 조정으로 좀 돌아서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낙폭이 깊지는 좀 않습니다. 현재 상황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하면서 703.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약간은 좀 상승으로 출발이 됐었는데요. 이내 좀 힘이 빠지면서 하락세가 좀 깊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9시 55분 구간 700선 딱 터치를 하고 700선을 지켜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해주는 코스닥 지수고요. 그리고 10시 구간대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현재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외국인 쪽 보시면은요, 한 1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조금씩 좀 줄어들면서 장중에는 한 150억 원 정도 팔았는데 현재는 절반으로 줄어 있어요. 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한 3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내놓지 않은 기업들도 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을 내놨고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크 못 해보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몇몇 예외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날까지 분기 보고서를 냈어야 했는데요. 오늘 앞서서 이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IT 콘텐츠주 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는데요. 종목 리스트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모베이스 그리고 아나페스 이렇게 두 종목이 하한가 혹은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텍셀 네트컴, 신화콘텍, 테라셈 이런 종목들 현재 10% 안팎의 굉장히 좀 깊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들 쭉 보시다가요, 잘 가던 종목이 오늘 왜 이렇게 밀리지 싶으시면은 공시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마 백발백중 분기보고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보통 기사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 분기보고서 하나씩 일일이 체크해봐야 하는 날이 아닐까 싶고요. 이어서 좀 컨텐츠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11%의 현재 급락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최대 주주인 배용준 씨와 이 가수 박수진 씨의 결혼 이야기가 좀 나왔고 약간 오비락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서 이 때문인가? 라고 좀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좀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부분, 실질적인 것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기보고서 내놨는데 실적 안 좋았고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오늘장 급락 나옵니다. 나머지 콘텐츠주들도 대체로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혹은 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1분기 실적 부진했고요. 5%대 하락. 대명 엔터프라이즈도 12%대 하락. SBS 콘텐츠허브 7%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자재 같은 경우는요, 다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알루미늄
알루미늄 폼 만드는 윈하이텍은 현재 하한가 부근까지 밀려 내려섰고요. 그리고 삼목에스폼은 하한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들 건자재 종목들은 상당히 좀 실적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반면에 벽사는 현재 상한가 부근까지 치고 올라섭니다. 이렇게 좀 뚜렷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실적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유일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주가 아닐까 싶네요. 화장품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 코리아나인데요. 코리아나는 현재 상한가를 안착을 했네요. 코리아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좋았습니다. 이 종목 실적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장 12,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이나 한국화장품 제조 이 세 종목이 사실 같이 좀 움직이는데 코리아나는 실적이 좋았지만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해서 좀 시세를 냅니다. 코스온도 후반에 탄력이 좀 더 붙네요. 현재 3%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부진한 실적 내놨던 AVCNC도 오늘장에서는 이런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마트도 4%대 흐름 좋고요. 아모레 쪽 가볼까요? 아모레 퍼시픽이 현재 5.82%나 급등입니다. 오늘장 대장은 아무래도 이 화장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앞서서 호실적에 한 차례 10% 이상의 시세 분출했던 한국콜마는 오늘은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6월물 지수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는요, 선물 쪽에서 상당히 좀 수급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웹도독상세다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권에 놓여 있고요. 0.08% 정도 아주 소폭이 조정받으면서 261.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이고요.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800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고요. 개인도 소폭 매수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680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9분 때 시장 상황이었습니다.